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 영문법 실전 문제 중국편 제5장 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가장 첫 번째 부사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단순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그 자체가 부사인 경우를 말하거든요. 보시면 예를 들면은 he was morally blamed for his behavior. 자, 그는 was blamed 비난받았다. morally. 도덕적으로 여기서 부사가 쓰이고 있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뭐 때문에? for his behavior. 그의 행동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가 부사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시간 부사, 장소 부사, 정도 부사, 양태 부사, 빈도 부사 등으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얘는 뭐가 있어요? now, then, before, ago, already, just, later, still, soon, yet, late, early 등이 있다. 그럼 장소 부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here, 여기, there, 저기, 뭐 away, 저기, far, 저기, down, 밑에, up, 위에, back, 뒤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럼 정도 부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very, 매우, much, 많이, 뭐 completely, 완전히, enough,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도를 나타내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 양태 부사는 무엇이냐? 양태 부사는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거.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거. 뭐냐? well, 잘, slowly, 천천히, politely, 정중하게, safely,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빈도 부사는요? often, 가끔, sometimes, 가끔,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seldom, 잘하지 않는, frequently, 가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부사는 또 무엇이냐? 의문부사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을 묻는 의문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있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러한 것들이 의문부사입니다. 자, 그럼 비교해서요. 관계부사는 뭐냐?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관계부사의 종류가 where, when, why, how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부사랑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문부사는 말 그대로 묻는 부사고요. 관계부사는 관계를 해주는 부사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보시면 that is the house. 그것은 집이다. 어떤 집? where he was born. 그가 태어난 집이다. 자, 꾸며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접속사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부사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where는 여기서 관계부사이다. 자, 의문부사와 관계부사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관계부사는 저희가 15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빈도부사. 제가 아까 빈도부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빈도부사는 말 그대로 빈도,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정도가 어떻게 따라 달라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치거든요. 그 전에 우선 정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never, 그다음에 rarely, seldom, sometimes, often, frequently, usually, always. 자, 맨 앞에는 절대로 0%고요. 뒤로 갈수록 100% 항상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ever, rarely, seldom, sometimes, often, frequently, usually, always. 자, 의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빈도부사의 위치.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냐면 비동사랑 조동사랑 쓰일 때는, 자, 비동사랑 조동사는 성격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의문문을 만들 때도 같은 형태를 취하고 부정문을 만들 때도 같은 형태를 취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빈도 분사를 취할 때 비동사랑 조동사는 그 뒤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he is frequently late. is 다음에 왔죠? 그 다음에 he has 조동사예요. he has rarely been. 이런 식으로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온다라는 거. 그런데 일반 동사 쓸 때는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he always dreams of travel.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온다. 자, 비동사, 조동사는 뒤에, 일반 동사는 앞에. 요거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자, 그럼 세 번째,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거는요.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예요. 자, 나열돼 있죠?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hard. 형용사 할 때는 뭐 열심히, 힘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사로 하면 열심히, 힘들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다음 fast도 빠른, 빠르게, long은 긴, 길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가 같은 거예요.
같은 형태로 해서 형용사라도 쓸 수 있고 부사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별표한 부분 있죠? 별표한 부분은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아니에요. 그죠? 부사는 똑같은 형태, 그죠? 근데 ly가 붙으면 다른 뜻의 부사가 되는 형용사입니다. 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다른 뜻이 되는 부사예요. 보시면 자, hard 단단한 열심인 이걸 부사로 하면 어떻게 돼요? hard죠? 그런데 만약 hardly ly 했다. 그러면 거의 뭐뭐가 아니게 라는 다른 뜻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late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ly를 붙이면 최근에 라는 다른 뜻이 됩니다. closely는 주의 깊게 면밀히 라는 뜻으로 바뀌고요. nearly는 거의, mostly는 대체로, hardly는 매우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부사가 있다. 자,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hardly, lately, closely, nearly, mostly, highly. 마찬가지로 시험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This mountain is too high to climb. 자, 이 산은 is 매우 너무 높다. 뭐 하기에 to climb. 오르기에 너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too high. 형용사죠? 그런데 ly를 쓰면 어떻게 된다? She is a highly educated woman.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높은 교육이 아니라 매우 교양 있는 여성이다라고 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사 구와 부사 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구는 뭐고 절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는요, 동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절은요, 갖춘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부사구 보시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지만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구. 그래서 전체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부사구라고 한다. 자, 보시면 전치사구와 to 부정사의 부정사 용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아까 형용사 절에서도 배웠던 거죠. 형용사 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치사구 보시면 He went to America. 그는 미국에 갔다. On business. 전치사 플러스 명사해서 전치사구로 해서 사업차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to 부정사거든요. 보시면 I studied hard. 난 열심히 공부했다.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자, 부사로 쓰였죠. 뭐뭐 하기 위해. 자, 이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부사로 쓰일 수 있다. 자, 보시면 둘 다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부사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절은 어떻냐? 이때는 주어 동사를 가지는 완전한 문장 전체예요. 이것이 부사의 기능을 할 때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종속 접속사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준다. 자, 뭐냐면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는 when, while, after, before, since, because, if, as, though 등이 있거든요. 보시면 after we had breakfast, 우리가 아침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we did our homework, 우리는 숙제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 after이 이 절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 완벽한 문장 형태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이 합쳐지는데 종속 접속사가 이끌어준다는 거죠. 종속 접속사가 이끌어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서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준다. 이게 주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왜?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으니까. 구별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구가 있고 부사절이 있다. 자, 구는 두 개 이상이 모였지만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 형태. 특히 종속 접속사가 문장을 이끄는데 주요한 것들은 when, while, after, before, since, because, if, at, although 등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거든요. 자, 이것은 이 의미보다는 다음에 배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선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뭐가 있냐면 wake up, 깨우다, throw away, 내버리다, call up, 취소하다, see up, 배우가다, find out, 발견하다, carry out, 수행하다, put off, 연기하다, take out, 가지고 가다. 자,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외워둬야 된다. 왜? 의미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점 때문이에요. 보시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 형태에서 목적어가 명사이면 부사 뒤에나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를 줄 수 있지만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서 위치해야만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보시면 자, 보세요. 보시면 다 wake up 같이 쓰고 있잖아요. threw it away. 그죠? 다 떨어져 있어요. 왜냐? 보시면 이건 전치사가 아닙니다. 이건 부사예요. 주어 아니 동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써 있죠? 자, 그런데 왜 떨어져 있느냐? 이 이유 때문이에요. 보시면 자, 목적어가 그죠?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면 여기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turn on the light, turn the light on 둘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다, at과 같은 대명사다. 그러면 항상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 turn it 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다 사이에 있잖아요. 왜? 다 목적어가 지금 대명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요 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명사면 항상 어디? 사이에, 동사와 부사 사이에. 그리고 또 주의할 거. 이게 전치사가 아닙니다. 부사입니다. 요 점도 유의를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알아볼 거 주의해야 할 부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의해야 할 부사. 왜? 약간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보면 비교해서 볼게요. very와 much입니다. 둘 다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데 very는 형용사, 부사, 현재 분사형의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very little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요. 그다음에 much는요. 동사, 비교급, 최상급 아니면 과거 분사형의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much the smartest 이런 식으로 꾸며준다는 거죠. 주의할 부분이 very는 현재 분사형, much는 과거 분사형. 현재 분사형 뭐예요? ing형이고요. 과거 분사형은 ed형입니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형 ed인 건 아시죠? 그래서 과거 분사 형용사 ed는 much가, ing형, 현재 분사형은 very가 수식한다. 요거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별할 거 to와 either. 자, 의미는 뭐뭐 또한, 나 역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to는 긍정문에 쓰이고요. either은 부정문에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have a nice day, you too. 자, 즐거운 시간 가져, 너도. 자, 긍정이죠? you too. 그런데 if you don't go, 네가 가지 않으면 I'll not go either. 나도 역시 가지 않을 거야. 부정문에서는 either를 쓴다는 거죠. I will not go to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문에서는 either를 쓴다. 자, 그럼 세 번째 비교할 사항 ago와 before입니다. 둘 다 뭐뭐 전이라는 뜻인데요. 주의할 게 뭐냐면 ago는 과거형에만 쓸 수 있습니다. before는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모두에 쓰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go는 과거형에만 쓰인다는 거 주의를 해야 된다.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현재 완료에다가 ago를 써놓고 문법상 어색한 것은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Father came back home 3 days ago. 아빠는 갔다,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다 3일 전에 라고 해서 ago는 과거형에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before는 다 쓸 수 있어요.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before는 약간 그냥 전에 뭐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ago는 약간 딱 정해주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3 days ago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수식되는 것들이 뭔가 정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에만 쓰는 겁니다. ago는 과거형, 요 점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의해야 할 부사 묶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lready. already는 긍정문에 쓰이느냐 의문문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보시면 긍정문에서는 이미, 벌써 해서 예문 보시면 she has already got up. 그는 이미 일어났다. 그는 벌써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의문문에 쓰면 그렇게 빨리? 벌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세요. 그래서 has it started already? 그 벌써 출발했어? 그렇게 빨리 출발했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lready는 긍정문에 쓰이느냐 의문문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달라진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yes는 어떠느냐? yes도 마찬가지로 부정문이냐 의문문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부정문에서는요 아직 안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we had heard nothing from him yet. 나는 그로부터 아무것도 아직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의문문에 쓰면은 이미, 벌써. 그래서 have you had your breakfast yet? 너 벌써 아침 먹었어?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already와 yet. 부정문에 쓰이냐 의문문에 쓰이냐
긍정문에 쓰이느냐, 음문에 쓰이느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still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별하셔야 되세요. 긍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이면요, 여전히 계속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he is still in the hospital. 그는 여전히 병원에 있다. 의문문에서도 does he still live in London?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아직도 여전히 런던에 살고 있니? 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계속의 의미. 근데 부정문에 쓰이면 아직도 그러고 있니?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I'm still not in good shape. 나는 아직 좋은 쉐입이 아니야. 그는 좋은 몸 상태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지금 알아본 already, yet, still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형에 많이 쓰이니까요.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just, now, just now. 어떻게 다르냐? 자, just는 뭐예요? 이제 방금 막 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것은 완료형과 쓰입니다. 이제 방금 막. 그래서 앞에서 나중에 저희가 현재 완료에 배울 때 또 나올 텐데요. just는 완료형에 쓰이고 주로 현재 완료 중에서도 완료의 의미를 쓸 때 just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게요. 그리고 now는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now. It is now over. 지금 끝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형, 현재 진행형에 쓸 수 있다. 그런데 just now, 막 방금 바로 전에 now가 들어갔지만 이 경우는 방금 전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형과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완료 안에 쓰이지 않아요. 왜? 방금, 바로 전에 이렇게 해서 뭔가 딱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안에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She finished reading the book just now. 그녀는 방금 전에 그 책을 읽는 걸 끝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just now 세 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뭘 구별한다? 뜻을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요. 어디에 쓰이는지, 완료형에 쓰이는지, 현재형에 쓰이는지, 과거형에 쓰이는지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를 아시면 그 의미는 바로 뭐 어디에 쓰이는지 바로 적용이 되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